김치냉장고 딘체를 만드는 위니아의 매각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노조 등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회생기한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최악의 산불에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과 경북에는 수많은 사상자와 이재민들이 속출했습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 광주와 전남에서는 온정의 손길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영암의 돼지농장에서 업체 대표의 상습적인 폭행과 협박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밤새 감금당하는가 하면 거짓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1년 넘게 문을 닫았던 순천 자벌드가 오는 5월 재개장합니다. 순천시가 직접 운영하고 콘텐츠를 보강했지만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김치냉장고 딘체를 만드는 위니아의 회생기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채권 변제를 둘러싸고 지지부진하던 매각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위니아 노조는 물론 광주시와 국회까지 나서 위니아가 회생할 수 있도록 법원에 추가 시간을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한 차례 결렬됐던 위니아 매각 절차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와 노조 등이 공익채권 변제율 조정, 소송 비용 연대 책임까지 제시하며 새 투자자를 설득해 다시 논의의 물꼬가 트인 겁니다. 문제는 시간에 쫓기고 있다는 겁니다. 오는 3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다음 달 23일까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한 내에 회생계획안을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지 못하면 회생 절차가 폐지되고 파산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위니아 직원들은 파산할 경우 한 명당 8천만 원에 이르는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실직하게 된다며 회사를 살릴 시간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저희 피해 노동자들은 대지급금을 10원도 받지 못한 생지옥 같은 체불 속에서도 평생을 바쳐온 딘체와 회사를 살리기 위해 눈물 나는 고통을 감내하고 광주시와 광주상이 국회도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회생기한을 연장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기한이 도래되어 파산이나 청산에 이르게 될 경우 그 피해는 임금체불 노동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그동안 가점 3사와 함께한 협력업체와 고객에까지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상의에 따르면 위니아 직원 350여 명을 포함해 150여 개 협력업체 소속 2,500여 명이 위니아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벼랑 끝 위니아가 다시 딘체 신화를 써내려갈 수 있을지 여부는 다음 주 제출하는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승인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다음 달 2일 치러지는 담양군수 재선거의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이 20%를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종 후보와 조국혁신당 정철훈 후보가 맞붙은 담양군수 재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은 21.35%로 지난 2022년 6월 제8회 지방선거 첫날 사전투표율 21.69%를 조금 밑돌았습니다. 기초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광양 다선거구의 사전투표율은 2.33%, 고흥 나선거구는 25.91%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정오 복학 신청을 마감한 전남대 의대가 미복귀 학생들에게 재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했습니다. 전남대는 재적 예정 통보서를 보낸 학생들로부터 열흘 동안 재적 이의 신청을 받은 뒤 다음 달 둘째 주쯤 미복학한 학생들을 최종 재적 처리할 예정입니다. 조선대는 오늘 자정까지 복학 신청을 받고 미복학한 학생들을 재적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악의 산불에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과 경북에는 수많은 사상자와 이재민들이 속출했습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 광주와 전남에서는 온정의 손길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필품을 가득 담은 상자들이 화물차에 쌓입니다. 산불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경북과 경남, 울산으로 향하는 구호 물품들입니다. 광주시는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생필품과 구호기금 2억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더 이상의 인명피해와 피해가 없도록 도와나가는 것이 우리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품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일손 봉사라든가 또 근본적인 지원을 할 겁니다. 전남도와 일선지자체는
제9호기금 2억 5천만 원을 전한 데 이어 피해 주민들을 돌보기 위한 건강버스와 마음안심버스를 지원했습니다. 각계각층의 후원도 잇따랐습니다. 광주시의회에서도 의원 23명과 직원들이 모은 5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했습니다. 광주시 자원봉사자센터는 경남 산청군과 경북 청송군에 2,340만 원 상당의 김치와 응급 구호 키트를 보냈습니다. 광주의 맛있는 김치, 정성과 솜씨를 다 모아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 음식, 이 생필품으로 작지만은 열심히 복구도 힘내시고 해서 다시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 북구에서도 생필품 부족으로 고통받는 피해 주민들을 위해 생수와 빵, 라면, 의약품 등을 마련했습니다. 그 의사로서 봤을 때도 당장 혈압약이나 당뇨약만 처방받지 못해도 굉장히 생명의 위협이 가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최소한의 그래도 도움이 되고자. 광주와 전남교육청에서도 다음 달까지 산불 피해 복구 성금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화마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피해 주민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닿기를 바라며 광주 전남 시도민의 마음이 한데 모였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제10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오늘 목포 현충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서해의 별이 되어를 함께 부르며 진행된 오늘 기념식에서는 참석자들이 북한의 도발에 맞서 목숨 바쳐 서해를 지켜낸 55용사의 공헌을 기렸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은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을 지정해 기념식과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월 영암의 한 돼지 농장에서 20대 네팔 이주 노동자 뚫 씨가 숨진 채 발견돼 그 사망 경위를 두고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농장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은 최소 9개월 전부터 농장 대표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6월 이주 노동자 A씨는 업체 사장의 지시로 밤 10시부터 9시간이나 회사 화장실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기물을 파손했다는 이유였는데 다음 날 아침 풀려난 A씨는 곧장 해고됐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이주 노동자 B씨가 무단 외출했다는 이유로 사장에게 두들겨 맞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사전에 외출 승인을 받았던 터라 억울했지만 사장의 협박을 받은 B씨는 자해했다는 내용의 거짓 합의서를 쓰고서야 퇴사했습니다. टाउकोमा समातेर यस्तो लुगा समातेको थियो अनि यस्तो टाउकोमा दुईचोटि त्यहाँनिर ठोक्यो टेबलमा त्यसपछि क्यामेरा नभएको ठाउँमा लगेर B씨 사건 이후 노동자 6명이 폭력 중단을 호소하는 영상을 촬영하자 사장은 이들에게 돈을 주고 입막음을 시도했습니다. 이주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장의 협박과 폭행은 끝없이 이어졌는데 또 다른 노동자 C씨는 무릎을 꿇고 사죄한 뒤에야 퇴사할 수 있었습니다. अगाडि उभिएको थियो पवनले घुँडा टेकेर टाउको भुइँमा राखेर हात जोडेर माफी मागेको भिडियो साउको मोबाइलमा देखेको. 지난 2월 참다 못한 노동자들은 더는 일을 할 수 없다며 항의에 나섰고 사장은 뚫 씨의 친구 2명을 주동자로 지목해 해고했습니다. 생지옥과도 같은 환경에 노출된 뚫 씨는 일주일 뒤 극심한 우울 증세를 보이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노동자들이 그렇게 당하고 자기도 그렇게 사장한테 폭행도 당하고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경찰은 지난 20일 업체를 압수수색했고 사장의 휴대폰 등을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지난 1년간 이 업체에서 해고된 이주 노동자들은 30여 명. 노동당국은 오래전부터 사장의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업체 전현직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의 수억 원대 사업 입찰 과정에서 의원이 직접 PT에 참여해 논란을 빚은 공연기획업체가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승일 서구의회 의장은 아시아문화전당에 5월 어머니의 노래 사업을 포기한다고 전달했다면서 입찰 과정에 법적인 문제는 없었지만 무리를 빚은 데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포기 의사를 밝혔다면서도 아직 공식적인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의장이 운영하는 업체는 지난달 아시아문화전당에서 4억 7천만 원 규모의 5월 어머니의 노래 공연 대행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네, 완연한 봄 기운 속에 남도의 봄 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이어지고 우리 지역에선 구제역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요란함을 덜어내고 실속 위주로 축제를 꾸리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세의 기적이 눈앞에 펼쳐지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개막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들뜬 분위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진도구는 대형 산불이 계속되는 상황을 감안해 화려한 행사는 취소하고 퍼레이드와 공연 등은 최소한으로 축소했습니다. 불꽃소나 이런 것들은 화려한 것들은 좀 다 이렇게 배제시켰고요. 애도의 길과 같이 축제하고 좀 버무릴 수 있는 그런 선곡 좀 해주라고 지금 바로 요청했습니다. 대신 탐방객들이 여유 있게 쉬면서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줄여가고 있습니다. 첫 선을 보이는 진도 아트 비치에는 이색적인 조각 작품들이 전시돼 산책 관광의 진수를 맛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텔레비 보니까 그 바닷길이 갈라지니까 가서 조개도 캐고 막 보니까 재미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내 가지고 왔습니다. 한 3일 정도 잡고 왔습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 따라 다른 축제들도 화려하고 요란한 행사보다는 비교적 조용하고 실속 있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벚꽃 개화 시기에 열리는 영암 왕인문화축제는 구제역 확산에 대한 우려 속에 5월 초로 한 달가량 연기됐습니다. 다음 달 초에 열리는 목포 유달선 봄축제와 신안의 섬 튤립축제도 두 단체장이 모두 직을 잃으면서 소란스럽지 않은 축제로 꾸려갈 방침입니다. 꽃피는 계절,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열리는 남도의 봄축제. 일단 대형 산불과 구제역의 여파로 연휴와 달리 조용하고 조심스럽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1년 넘게 휴관이 이어지면서 우려를 낳았던 순천 자벌드가 오는 5월 재개장합니다. 민간 위탁 대신 시가 직접 운영에 나서고 콘텐츠도 보강하고 있지만 저조했던 운영 실적이 나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5월 재개장을 앞둔 순천 자벌드입니다. 저조한 실적 속에 지난 24년 1월 휴관에 들어간 지 16개월 만입니다. 적자와 노사 갈등으로 잡음이 일었던 민간 위탁 대신 순천시가 직접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13억 원을 들여 AI 센터와 우주 항공 분야 등 미래 직업을 소개할 공간을 추가하고 AR 등 체험 시설 보강에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인 저조한 이용 실적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자벌드는 당초 연간 70만 명이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됐는데 초기 방문객은 연간 8만 명 안팎에 그쳤습니다. 재개장 후 혈세 부담으로 이어질 처지인데 순천시는 여전히 쉬쉬하고 있습니다. 결산은 끝났는데 저희가 아직 회계 결산이 돼가지고 공개하거나 그럴 시점은 아니고 아직 좀 내부적인 부분에서 공개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좀 검토해보고 연락을 드릴게요. 적자 규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운영 실적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실은 새로 개관을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프로그램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자치단체장이 적극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던 거 저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등 487억 원을 투입해 지난 21년 10월 청소년 체험 직업센터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문을 연 순천 자벌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재개장을 앞두고 이용객 확대와 적자 감소 등 효율적인 운영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여수시와 광양시의 경제동맹을 제안해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노 시장은 여수, 순천, 광양 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동북권 3개 시가 석유화학과 철강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경제동맹이 필요하다며 내년 지방선거 이후 특별지자체 설립 등을 포함한 로드맵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기명 여수시장과 정인화 광양시장은 산업위기와 인구 감소, 지방소멸에 대응하려면 메가시티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우선 실무협의를 통해 석유화학과 철강 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논의하자고 강조했습니다.